아이돌 한국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입니다. 왜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이 현실이 되는 날이네요. 1929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직감과 영감을 믿습니다. 내가 맞는다는 느낌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본능을 무시하기보단 일단 신뢰하고 차후에 검증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에겐 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나타나는 경보랄까요? 물론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것은 없지만 미국 코넬대에서 시행된 실험, 미래를 느낀다라든가 타이타닉호 출항 전 미리 예매를 취소했던 손님을 생각해 본다면 예감을 부정할 필요도 부정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엄청난 예감이 듭니다. Hi, I'm DJ 진진 and I believe in presentiments. 한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유난히도 맑은 아침 예감이 좋아 너를 만나는 오늘 늘 맘에 안 들던 거울 속 내 얼굴 유난히도 예뻐 보여 느낌이 좋아 두근거리는 오늘 라라라 너무나 기분 좋은 예감 속에 기분 좋은 세상 속에 설레이며 만난 넌 너무나 지루한 그 표정으로 지루한 그 단어들로 안녕이란 말한대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오늘만은 제발 이대로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너무 예감 좋은 날 늘 지쳐 잠들던 나의 꿈속에 파랑새가 나타났어 아름다웠어 느낌이 좋은 오늘 너무나 기분 좋은 예감 속에 기분 좋은 세상 속에 설레이며 만난 넌 너무나 지루한 그 표정으로 지루한 그 단어들로 안녕이란 말한대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오늘만은 제발 이대로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너무 예감 좋은 너무나 기분 좋은 예감 속에 기분 좋은 세상 속에 설레이며 만난 넌 너무나 지루한 그 표정으로 지루한 그 단어들로 안녕이란 말한대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오늘만은 제발 이대로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너무 예감 좋은 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둘한의 DJ 진질입니다. 후후. 자, 오프닝 곡은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이었습니다. 야, 정말 추억의 곡입니다. 2004년에 발표됐던 곡이고, 제가 또 드럼을 아기 때부터 쳤다 보니까 밴드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럼블피쉬 너무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분명 제목은 예감 좋은인데 말이죠. 기분 좋은 상상 속에 설레이며 만난 넌 너무나 지루한 그 표정으로 지루한 그 단어들로 안녕이라 말하네 라고 합니다. 아, 뭔가 예감 좋은 날에 굉장히 슬픈 이별로 어떻게 보면 상처를 굉장히 크게 받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핵심 단어는 예감입니다. 예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감이 정말 좋지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좋다고 옛날에는 느꼈지만 주변 친구들 중에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감이 좀 없구나. 촉이 정말 좋지 않다. 똥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아무튼 저는 감이 좀 없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인간에게 예감은 있다고 믿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하면 신기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럴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불안한데 하면 꼭 그 일이 일어나요. 물론 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 때문에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대충 유추할 수 있잖아요. 오늘 뭔가 예감이 좋지 않다. 이러면 항상 뭐 비가 오거나 정말 예쁘게 꾸미고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오거나 막 이런 예감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감이 좀 좋아진다면 저는 그것들을 좀 작곡에 쓰고 싶어요. 내가 작사 작곡을 하면 감이 좋아가지고 좀 좋은 곡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대박날 노래들만 쓰고 막 이러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을까. 막 만드는 곡마다 히트곡이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모르겠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재밌지 않을까 싶고 우리 제작진분들이 찐디가 DJ 잘할 거라는 예감이 있었음. 맞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첫 방이었나? 뭐 하고 나서 제작진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준이 낮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막 이렇게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디 거짓말을. 자, 아무튼 아도라는 좀 예감이 좀 덜 되는 방송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재밌으니까요.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청취 소감 사연 남겨주세요. 맞춤법을 지켜서 말이죠. 네, 이쯤에서 흘렸던 떡밥을 회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무려 국립국어원 연구원입니다. 와우! 한국어를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이다. 내가 그런 프로그램 DJ다. 라고 동네방네 말을 하고 다녔는데, 한국어 실력 오늘 다 들통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큰 일을 앞두고 있으니 마음을 좀 컴다운 하는 노래를 듣겠습니다. 아스트로의 노을 그림 듣고 올게요. 서늘한 바람 부는 모래 위에 앉아 밀려오는 바다 향기가 우리 감싸 안아 추억에 잠겨 처음 만났을 때 어색했던 우리
어느새 주변을 보니 노빛으로 우릴 초대하고 있어 파도 소리 따라 걷다 보면 발자국 남지만 돌아보면 보이는 건 추억이야 저 느긋한 바람이 흘러 내 EMI 닿을 날 어딘가로 데려다 주네 이 공기마저 도와주는 듯해 새삼스럽게 새롭게 아주 편하게 밀려가는 파도 물결처럼 멈출 순 없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단단한 모래성 같이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추억들이 남아있어 흐르는 시간이 지나가도 너와 함께 걸어간다면 모든 게 괜찮아 And I always still love you 우리가 바랜 reddish color 떨어져가는 해를 보며 하늘에 색칠해보자 모래 위 우리 둘 발자국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나갈 발걸음 이루어지는 동시 흘러가는 파도 새로운 순간 자꾸 겁이 나는 걸 또 다른 그림을 남길래 지는 해를 바라보며 그려 빛나늘 위로 물들어 우리가 다른 reddish color 떨어져가는 해를 보며 하늘을 색칠해보자 모래 위 우리 둘 발자국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나가 우리가 바랜 reddish color 주황빛 가득한 노을에 서로를 색칠해보자 푸른 바다를 마주보며 지금의 순간을 기억 속에 그린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초대 손님이 아이돌 한국어를 찾아주셨습니다. 국립국어원 연구원이시죠? 황용준님과 구지민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호. 자, 일단 먼 거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청취자 애칭이 또 한공이들이거든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들. 먼저 한공이들에게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어원에서 교육연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국어 능력 향상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허, 황용준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연구관 구지민입니다. 저는 한국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구지민님 나와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예감이 들긴 했습니다. EBS니까 언어 영역 강사님을 한 번쯤 섭외해야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뭐야, 국립국어원 본인 등판이라니요. 자, 일단 처음으로 이제 연락이 닿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저희 대회를 홍보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네. 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회 홍보가 아니라 국어원 관련된 뭐 맞춤법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민님은요? 네, 저도 황용주 연구관님이 같이 나가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네, 뭐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퀴즈가 있어서 그쵸.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을 굉장히 하고 계신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아이돌 한국어를 좀 보시거나 아니면 들은 적 있으십니까? 처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보통 퀴즈를 낼 때 국립국어원에서 뭐 문제를 내시거나 하는 거에서 저희가 발췌를 해가지고 갖고 와요. 그래서 이제 한번 모셔라라고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국립국어원에 많은 연구원분들, 직원분들이 계실 텐데 두 분이 나와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선발 기준이 있었나요, 혹시? 뭐 선발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섭외가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 저희 5월 15일 날 세종대왕 탄신일이잖아요. 그날 외국인 받아쓰기를 해요.
그 대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사업 담당자가 저여가지고 어쨌든 약간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앨범 나왔을 때 홍보하듯이 우리 행사가 있어서 또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약간 어떤 행사인지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잠깐 설명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그 스승의 날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업적을 좀 기리면서 함께 모여서 받아쓰기 대회를 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그 유학생들이 좀 모여서 한 100여 분 정도 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좀 일찍 알았다면 저희 게스트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집트 사람도 있고 뭐 스페인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알았으면 저희가 용병을 좀 해가지고 좀 보냈을 텐데 말이죠. 자, 아무튼 자 그러면 국립국어원 연구원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십니까? 국어원은 뭐 좀 딱딱하게 얘기하면은 정부 기관이긴 한데 여러분 이제 한국어와 관련된 방송이니까 그런 걸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그 한국어 교재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 세종학당이라고 전 세계에 이제 있는데 세종학당 교재를 좀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또 여기 이제 그 외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있는 교재들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런 것들 만들고 있으며 또 교육과정도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어 선생님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의 자격을 관리하는 그런 자격증을 주는 일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또 일하시다 보면 또 이렇게 공부가 또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그렇고요. 뭐 다른 그 외에 여러 업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 한국어 선생님의 심사위원 같은 느낌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모셨고요. 자, 근데 이번 섭외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제작진들이 또 일을 저질렀더라고요. 글쎄 맞춤법 검사기도 돌리지 않은 생짜 원고를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국립국어원 연구원 분들이 출연하시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어 기본 실력을 확인하겠답니다. 일을 냈네요. 자, 농담으로 시작했지만 진담이 되어버린 지금 이 순간 이 대본에서 맞춤법은 몇 개나 틀렸나요? 제가 볼 때는 잘 쓰신 것 같아요. 진짜요? 잘 쓰신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한번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이렇게 내신 것 같은 그런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뭐 또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 그게 한두 개 정도 해서 뭐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본을 아주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 주셨군요. 우리 작가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야, 우리 작가님 아주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저번 주부터 저한테 진디 어떻게 해요? 원고 나 못 쓰겠어 막 이러면서 하셨는데 몇 개 안 틀렸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오늘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쭈글쭈글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네, 아주 잘 쓰신 겁니다. 저희들도 뭐 이렇게 쓸 때 오류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긴장하고 하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평소에 말하실 때는 보통 어떠신 편이세요? 저는 사실 말할 때는 뭐 저도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요? 구어는 말하는 거는 뭐 금방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대신에 쓸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그렇죠. 약간 쓸 때는 어쨌든 공부를 또 오래 하셨을 테니까 쓸 때는 또 있지만 편하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굳이 뭔가 딱딱하게 얘기할 필요는 또 없으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 안 그래도 연구원님들께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전자우편 주소입니다. 마침표까지 찍어서 답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그래가지고 작가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섭외 요청을 했는데 이제 메일 주소 좀 알려달라 했는데 전자우편 주소입니다. 라고 교정을 해주셨다고. 제가 보내드렸는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좀 공적인 그 메시지다 보니까 네. 좀 저희 조심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보통 이메일이라고 많이 이제 그쵸. 쓰시고 또 메일이라고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이 업무를 하면서 이 이메일을 전자우편으로 오. 바꿔서 쓰도록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이렇게 우리말로 또 충분히 쓸 수 있으면 우리말로 써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다른 말들도 저도 가끔 뭐 외래어 많이 쓰고 그렇지만 네. 이메일이라는 걸 단어를 쓸 때는 공식적으로 쓸 때는 대체로 좀 전자우편을 쓰는 편입니다. 선호하는 편입니다. 항상 그렇게 쓰진 않고요. 네. 저도 이메일도 쓰긴 하는데 예. 전자우편을 좀 선호합니다. 그러면 지민님도 혹시 약간 그런 게 있으실까요? 외래어를 나는 이 외래어는 좀 한글로 좀 고집을 하는 편이다. 저는 아니에요. 저도 영어도 많이 쓰는데 네. 전자우편 저희 이제 국어원 직원들 명함에 보면은 네. 항상 전자우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명함에 보통 이제 전화번호 그 밑에 이메일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거기에 전자우편이라고 써져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맞춤법의 당사자가 되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두 분은 한국어 시험에서 100점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래도 오랜 기간 일을 하셨으니까 자신이 좀 있으십니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네. 당황해서 그쵸. 실수도 하고 뭐 100점 맞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오래 또 하셨으니까 100점 맞을 자신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연구원 두 분의 실력 검증을 좀 하고 가볼까요? 자, 정답을 아는 분은 이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음악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째째하다. 아이일까요? 어이일까요? 째째하다. 이름 외쳐주시면 됩니다. 뭐 용주, 지민 이렇게. 째째하다 뭐 용주. 용주. 네. 아이 째째하다. 아이 아닌가요? 아이라고 해주셨는데 틀렸나요?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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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째째하다는 어이였습니다. 찐디 되게 좋아하시네요. 틀리니까. 너무 일부러 재밌는데요? 틀린 것 같아요. 일부러 틀리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내 동생 또는 막내 동생. 제가 또 저 용주. 용주. 막내 동생. 시옷. 막내 동생. 자, 이렇게 해서 용주님 10점, 지민님 10점입니다. 자, 천엽, 천엽 둘 중에 무엇일까요? 천엽 그리고 처엽. 고민이. 네, 이것도 사실 많이 쓰는 말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천엽. 네, 용주. 용주. 네, 천엽. 천엽. 예. 근데 이건 모르겠어요. 어디서 문제를 내신 거죠? 국립국어원에서 안 갖고 오셨죠, 작가님? 작가님. 자, 이거는 사실 저도 처음 알았기 때문에 정답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그리고 발음으로는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없어서 네. 문제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문제가 잘못됐다. 작가님 이따가 혼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점과 초점. 초점입니다. 초점. 초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도 이거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우유곽 그리고
우유갑. 우유곽과 우유갑. 우유곽. 우유곽. 아 우유갑이 맞죠? 우유갑. 감이 맞죠? 일부러 들으셨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째째하다 어이 막내 동생 처녀 그리고 초점 우유갑까지 정답을 다 맞춰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자, 아이돌 한국어에 딱 맞는 초대 손님 두 분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찐디 아니 진진의 Fly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바람이 헛된 꿈이 아니었음 저 별들 사이로 높이 날 수 있을까 Fly high 손에 닿을 수 없는 저 구름 위로 날아오르며 따뜻한 느낌 첫째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 두 번째로는 포기는 절대 하지 말 것 다 뻔한 말이지만 모두가 무책임한 말들만 뱉어댈 때 내가 느낀 소중한 것 매번 다짐하지만 내일도 지치겠지만 절대 멈추지 않아 눈부신 빛을 향해 나를 의심하지마 절대 포기하지마 저 별들 사이로 더 높게 fly 넓은 하늘에 날개 펴고 꿈을 가르며 날아가봐 fly away just fly away 더 높게 fly 새로운 빛으로 날 비추고 꿈을 새기듯 그곳까지 fly away just fly away 더 높게 fly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대와 실망 매일같이 찾아오는 희망과 절망 고통 상처 내 아픔마저 다 마주하며 놓지 않던 한 줄기의 배 매번 다짐하지만 내일도 지치겠지만 절대 멈추지 않아 눈부신 빛을 향해 나를 의심하지마 절대 포기하지마 저 별들 사이로 더 높게 fly 넓은 하늘에 날개 펴고 꿈을 가르며 날아가봐 fly away just fly away 더 높게 fly 새로운 빛으로 날 비추고 꿈을 새기듯 그곳까지 fly away just fly away 더 높게 fly 지치고 힘들 때면 잠시 쉬어가도 돼 많이 힘들었잖아 견디었던 날들 많은 날들 모두 다 이겨냈잖아 지치고 힘들 때면 잠시 쉬어가도 돼 저기 하늘을 봐봐 눈부신 별빛도 나를 위해 아름답게 미소 짓잖아 계속 나아가 보면 닿을 수 있을 거야 늘 꿈꿔온 순간 눈앞에 펼쳐질 거야 멈추지 않다 보면 더 높게 날게 될 거야 저 별들 너머로 더 높게 fly 넓은 하늘에 날개 펴고 꿈을 가르며 날아가봐 fly away just fly away 더 높게 fly 새로운 빛으로 날 비추고 꿈을 새기듯 그곳까지 fly away just fly away 더 높게 fly 저 넓은 세상 끝에 닿을 때까지 누구보다 높게 날아올라봐 지금의 너라면 가능할 거야 너의 꿈을 세상에 물들여봐 저기 세상 끝에 닿을 때까지 보다 높게 더 날아올라봐 너라는 빛으로 모든 걸 비추며 자유롭게 just fly away 네, 진진의 Fly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제작진이 이번엔 이런 사전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대로 읽을게요. 음원 사이트에 등록된 진진, Fly의 가사에서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모두 몇 개인가요?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몇 개나 틀렸습니까? 대체로 잘 쓰신 것 같은데 네. 그 본용어하고 보조용어 이렇게 띄어쓰는 부분이 좀 많이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 네. 부분만 고치면 띄어쓰기. 예. 괜찮을 괜찮을 것 띄어쓰기. 같아요. 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사실 저도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제가 컴퓨터로 작업을 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맞춤법을 막 다 지켜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싹 다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저는 맞춤법 검사기가 요즘에 잘 돼 있으니까 검사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번 거는 정말 정신이 없어서 못 돌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틀린 게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니요, 괜찮았고요. 근데 뭐 사실 노래는 이렇게 말로 전달되니까 네. 띄어쓰기는 이렇게 많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나를 의심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는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는데 두 번째로는 포기는 절대 하지 말 것. 여기서는 하지 말이 붙여져 있어요. 이런 거는 근데 뭐 노래로 전달될 때는 문제가 없으니까 뭐 저는 좋던데요. 네. 뭔가 약간 이게 약간 검사받는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저희가 아까 그랬어요. 테스트 받으셨을 때 굉장히 아무튼 저희 회사에서 한 번 더 검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판타지오 반성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우니까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찐진의 흥미진진. 네, 진진의 흥미진진은 한국어 속담, 관용구, 유명한 대사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인데요. 다소 황당하시겠지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네, 아이돌 한국어의 주장은 즉슨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아니냐는 겁니다. 기억 너무 쉬운 모양새잖아요. 자, 일단 전문가의 시선으로서 한글 자음 생김새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글 자음을 만든 것은 이제 세종대왕이신데 그 한글 자음은 다른 문자랑 다르게 좀 과학적인 좀 원리가 좀 숨어 있어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 다 배워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말소리를 낼 때는 이제 발음기관이라고 해서 목하고 그다음에 혀, 이, 입, 속 이런 기관들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발음하는 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또 소리내는 방법의 모양을 본따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혀가 그 입천장에 닿는 거를 나타낸 거고요. 이응 같은 경우는 이제 목구멍을 나타낸 거고 해서 그런 문자적인 좀 특징이 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A 같은 경우는 소뿔을 모양을 나타낸 것이 이제 A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문자마다 역사가 좀 다른데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이제 만든 창대한 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보통 이제 외국인 분들, 저희도 게스트분들이 외국인 분들이 많지만 사실 한국 말 그리고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간 보편적으로 다들 한글은 어렵다라고 보통 외국인 분들이 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좀 무엇일까요? 한글은 이제 우리 문자를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한글 문자가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문자 체계가 한국어에만 있는 독특한 문자니까 낯설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받침들이 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한 단어가 되게 다양한 의미를 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 말의 속뜻이 다소 무지함을 일컫는 거잖아요. 하지만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약간 글로벌 항공이들에게 한국어와 좀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어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그거는 이렇게 마음의 거리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즐겁게 배울 수 있으면
한국어와 당연히 친해질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지금 항공이들이 다 하시고 계시겠지만 문화 속에서 좀 친근하게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가요, 드라마 맞아요. 이렇게 내가 흥미를 가지면 어려운 것도 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드럽게 다가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공부라고 생각하면 너무 막연한 느낌도 들고 네, 맞아요. 하는데 네. 약간 좀 뭐 드라마나 그래서 드라마로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조언 감사드리면서 다음 흥미진진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렁텅이에 빠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몹시 험하고 깊은 구렁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저는 한국어를 배울 때 가끔 그렇습니다. 세종대왕님 듣고 계신가요? 자, 솔직히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한국어는 어렵다. 아까 기억 이야기 했을 때처럼 생김새는 쉬운데 원칙과 허용이 많은 것 같고요. 자, 전문가로서 한국어 배우기. 약간 특히 외국인들이 외국어 배울 때 난도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이신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는 거는 없어요. 네.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한국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쵸. 제일 쉬운 언어고 한국어의 어순 같은 게 뭐 흔히들 많이 쓰는 영어나 이런 부분이랑 다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사실 저희도 아까 퀴즈도 좀 틀리기도 했지만 사전을 항상 가까이 두고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재미있고 쉽게 느끼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뭐 열심히 찾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쵸. 그렇지만은 차차 점점 더 친숙하게 느끼면서 금방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한국인도 좀 많이 틀리는 표현, 단어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여기 뭐 설레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또 바람, 바램 이런 것도 바람, 많이 바램. 틀리고 있고 어따 대고 같은 경우는 이제 디귿에 다 대, 아이, 고 이렇게 해서 어따 대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며칠 같은 경우도 뭐 몇 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며칠. 네. 지금 황용주 연구관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렇게 표기할 때, 네, 쓸 때 그쵸. 이제 틀리는 부분이고, 찐들도 아시겠지만은 가르치다, 가리키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많이 틀리세요. 근데 사실 소통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많이들 틀리시죠. 네. 그건 저도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한번 뭔가 제가 방송에서 특히 저희도 이 맞춤법 그리고 뭐 표현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모니터링을 하면 저희가 찍은 영상을 보거나 뭔가 단체 예능을 나가가지고 뭔가를 찍었는데 내가 이 말을 썼구나. 내가 이 뜻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다른 말을 썼구나. 이렇게 되면서 저희도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좋습니다. 국립국어원 연구원 분들을 모셨으니까 우리말 가사가 돋보이는 노래 추천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곡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는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젊었을 때 네. 이영애 배우와 유지태 배우가 나오는 봄날은 간다 영화가 좋아서 그 노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그 가사도 네.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봄날은 간다를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지민님은요? 제가 예전에 한국어를 잠깐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사실 모어화자여서 모르고 있었는데 한국어 소리가 예쁘다는 얘기를 좀 학생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목에도 그런 받침이 들어가기도 하고 네. 아이유 씨의 반편지라는 노래가 가사가 예쁜 것 같아서 네, 듣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곡 듣고 올게요. 눈을 감으면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야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어떻게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더 그리워 나의 일기장 안에 모든 말을 다 꺼내야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띄울게요. 좋은 꿈이길 낮 동안엔 난 마리넷. 그냥 평범한 흔한 소녀지. 하지만 내겐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왜냐면 그건 비밀이야. 평범한 나 전 세계 항공이들을 위해 나타났다. 한국어를 지켜온 용주와 지민, 오늘은 자존감 특공대원으로 출동하겠어. 힘이 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 Just call our name. 자존감 특공대. 내 세상이 와우.
At 자존감 특공대, we're going to give advices to 항공이들 when they need it. 자, 항공이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동을 하기 전에 요술봉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사무실에 좀 지겨운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 요술봉 볼펜은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진짜 소리 나는 요술봉은 어렸을 때도 안 들어봐서 네. 소감이 네. 부끄러우시죠? 네, 힘듭니다. 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용진님, 네. 이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를 처음 듣거든요. 제 딸이 있긴 한데 요술봉을 아마 사준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어릴 때. 저는 이거를 처음 들어 좀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놀림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해주면 우리 항공인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사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카나오님이 보낸 사연입니다. 찐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친구에게 일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고 어디까지 맡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안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네, 자, 아르바이트를 또 하고 있는 친구에게 또 새로운 친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일단 후임에게 어디까지 알려줘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두 분께 실례가 안 된다면 두 분이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여기 국립국어원에서 일한 지는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저도 16년. 16년. 네네. 자, 그러면 연구원 분들도 후배와 같은 팀으로 일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보통 같은 팀으로는 하진 않고요.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일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같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체로 저희들이 이게 뭐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일 교재를 만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때는 혼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약간 뭐 평소에 아니면 뭐 대학 시절 때도 좋고 약간 후배에게 평소에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예전에는 후배들한테 잘하라는 말을 되게 자주 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더 잘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뭐 특별히 부담이 되거나 그런 말은 잘 하진 않는 편입니다.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9년 차입니다. 아이돌로서 9년 차인데 사실 저희 회사에서 데뷔를 한 후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루네이트라고 친구들이랑 막 데뷔 전부터 막 이제 회사에서 조언 한번 해줘라 막 이러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뭐 우리는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 친구들의 또 배경도 잘 모르고 막 엄청 친하지 않았으니까 막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후배한테 얘기하는 게 그리고 후배를 대하는 내가 되게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선배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도 한번 더 한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간 카나오님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좀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마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일을 잘 서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먼저 함께 같이 일을 해보고 그리고 멀리서 한번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이분이 혹시 후배분이 좀 서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알려주고 주면서 이런 말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신감을 가지고 쭉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마 그 후배분이 처음에는 뭐 망설여지고 서툴러서 자신감이 없어 할 텐데 그렇죠. 그 말을 들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맞아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같이 하는 게 일단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같이 하면서 후배는 사실 어떻게 하는지 선배를 보면서 좀 배울 수 있기도 하고 좀 가까워지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좀 편한 그리고 가까운 사이가 되기 때문에 아마 후배분도 선배를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할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카나오님을 위해서 주문을 또 외워드리려고 하는데요. 문구는 뭐뭐해지고 뭐뭐해져라 얍 하면서 저희가 요술봉을 한번 소리를 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좀 부끄럽지만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는 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카나오야, 먼저 다가가서 보듬어줘라 얍으로 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다가가서 보듬어줘라 얍.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오야, 먼저 다가가서 보듬어줘라 얍. 자, 국립국어원 특집으로 진행된 아이돌 한국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자, 오늘 소감이 궁금합니다. 다 좋았는데 요술봉 때문에 좀 네, 힘들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용준님. 네, 저도 오늘 처음 이런 스튜디오에 나와서 녹화를 해봤는데 신기했고 좀 많이 떨었는데 그래도 우리 진진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잘 방송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일산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 곡은 이창섭의 그래 늘 그랬듯 언제나 준비했고요. 항공이들아 그래 늘 그랬듯 언제나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안녕. 내겐 쉽지 않아서 지나가는 그때의 하루 백야 같은 끝없던 밤들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건 그래 어쩌면 이미 알고 있기에 우린 서로